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을 때 유익한 방송,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 조울러들과 그들을 언박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은의 마음약국의 공동대표이고요. 또 사단법인 조은의자의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오늘 또 세 분의 그동안 우리 같이 저랑 방송했던 분들이 또 나와 주셨는데 우리 잠시 짧게 인사하시죠. 우리 준군부터. 예,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도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좀 긴장이 되는 편인데 오늘은 좀 낫네요.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떻게 준군은 좀 중간 시험 잘 봤죠? 예, 잘 마무리 됐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결과는 맡겨야죠. 네. 어떻게 그 일하면서 또 알바도 하면서 공부하는데 괜찮아요? 사실 컨디션 관리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예, 예. 결과는 좀 일단 두 번째고, 일단 굳이 음.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컨디션 관리, 그 다음에 일자리, 왜냐면 책임지고 제가 보수를 받는 일이다 보니까, 그 다음 3순위가 공부로 두고 있습니다. 예, 미래를 위한 준비.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나아간 군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15년 차를 올라다가입니다. 예, 우리 나아간 군 요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잘 나가고 있죠? 네,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매일 나간다고 그랬나요? 4일 나갑니다. 월화수목 네, 이렇게 4일. 네. 동료 지원과 훈련은 일주일에 이틀 받는다고 그랬죠? 아니요, 지금은 이제 센터에서 실습하고 이제 매주 목요일 이제 저기 경기도에서 하는 이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료 지원과 훈련 받아보니까 해볼 만해요? 예, 해볼 만합니다. 아, 좋네요. 그래요. 경험 전문가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케이씨님, 또 잠깐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7년차 조울러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K씨입니다. 곧 관해를 앞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관해라고 하는 네. 것은, 이제 우리 뭐 조울증, 우울증의 사실상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완치라는 거는 거의 드물다.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좀 짊어지고 사는 뭐 당뇨 걸린 사람이나 고혈압 걸린 사람들이 좀 그러듯이 그렇지만 병에 의해서 일상이 휘둘리지 않고 관리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통 이제 우리 관해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케이씨님은 지금 전문의가 관해 상태로 가자 하고 지금 서로 돕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전문의가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음, 예, 또 지금 청년농부 일 괜찮아요? 지금 뭐 요번에 수확해가지고 어떻게 좀 유통이 됐나요? 예, 계속 한 살림에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바빠서 많이 일에 치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확한 작물이 뭐라고 그랬죠? 브로콜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브로콜리.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올 달에 양배추도 곧 나옵니다. 양배추도 이제 그 작물을 얻게 되는구나. 아, 네. 예. 수, 수, 수입은 언제쯤 들어와요? 아, 이제 한 3주 뒤면은 이제 음, 정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좋네요. 그래,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래, 오늘, 우리가, 같이, 방송할 주제는, 당사자들 간의 이성교제와 결혼인데, 특히,
부모님이 반대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가 언박싱 그때 8번째 시간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 지금 찾아보면은 나올 텐데 제8회로 마음의 파도 위에서 사랑하기, 조울증과 연애의 현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언박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조울증이 연애에 미치는 영향, 증상 변화나 감정 기복이나 어떤 또는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어려움과 오해, 뭐 이런 것들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또는 뭐 파트너에게 조울증을 공개하는 문제라든가, 또 공개 시점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해야 되느냐, 또 위기 시에 어떻게 대처법을 서로가 좀 알고 나누느냐, 준비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때도 우리 조울러인데 당사자 커플인 경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잠깐 좀 우리가 다뤘고 오늘 그 주제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다뤘으면은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 당사자와 당사자라고 하면은 조울로와 조울로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조울증이 아닌 우울증, 주요 우울증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울로와 우울로의 또 이성교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조현러일 수도 있겠고, 이제 여튼 그러는데 우리 여기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어, 누가 좀 고민을 해봤나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하하, 예, 평소에 이제 그런 부분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나이라든지 이런 커플들을 보면서 저 또한 아, 그런 만남이 어떻게 있을까? 혹은 이런 만남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조금 발전시켜 나갈까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사실 저도 느끼는 부분인데 꼭 뭐 당사자 간에 혹은 한 명이 당사자거나 이게 포커스는 꼭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예, 당사자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해 상태에 있는 당사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음, 혹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뭐 본인이 성숙이 좀 덜 됐다든지, 인간적으로 여건 연약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자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여기 당사자 간에 보통 이제 이 만남과 이성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되게 그 만남의 기회가 우리가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거기서 이제 만난 사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글쎄 외래로 다니다가 뭐 이성교제 뭐 이렇게 만남을 갖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고, 물론 이제 같은 입원했다가 이제 외래에서 만나가지고 또 서로 데이트도 하게 되고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대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무슨 시설들과 관련되거나 또는 관련된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게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들도 가능한가요? 당사자 간의 이런 이성교제가? 보통 일반 데이트 그 만남을 도와주는 앱 같은 데에서는 그건 참 어렵죠. 예, 그런 앱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렇죠. 그런 그런 앱을 앱에서 당사자끼리 만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 간에 만난다고 한다면은
뭔가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야 거기서 보게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예. 우리 케이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당사자 간의 만남에 대해서 이성 교제와 관련해서 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험을 한 문제라서요. 그래요. 어떻게 네네. 생각을 해봤다고 해야 될까요? 음, 예. 음, 생각을 해봤기도 했고요. 음. 예. 그리고 제가 겪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이야기 보따리를 많이 풀어놓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요. 또 우리 나아감 군 같은 경우에는 이성 교제와 지난번에 별 경험이 없었다. 이제 그러는데 에, 당사자 간에 이성 교제를 한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다녀보니, 거기는 이제 당사자들만 있고, 분위기는 안정돼 있고, 충분히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 서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여성분이나 남성분이 계시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많이 어, 받았어요. 그래서, 당사자들 간의 만남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도, 좀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 느꼈죠. 좀. 예, 예. 맞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또 실제 그런 장을 보게 되면 우리 조언의 마음 약국은 주로 이제 온라인이긴 한데 가끔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뭐 수련을 한다든가 또는 MT를 한다든가 또는 뭐 우리 그 단톡방에서 번개 모임 같은 걸 갖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만남을 갖게 되면서 막상 보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열리고 또 그런 어떤 소위 이성교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남녀는 만나봐야 아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는 난 당사자하고는 전혀 생각도 없다 그랬는데 막상 어떤 대상을 보면 마음에 들어오고 관심이 생기고 이제 에,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나아감 군도 뭐 어, 요즘에 거의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있어요? 비밀입니다. 아, 뭔가가 있다는 얘기구나. 없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다는 그런 얘긴데 우리 케이시님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만남을 좀 혹시 갖게 됐나요? 아, 저 좀, 예, 뭐,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계기로 이제 만남이 되었죠. 그래요. 이게 참, 뭐,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예, 좀 양해해 괜찮아요. 주시기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거는 뭐 얘기 안 하는 네. 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안 돼라고 꼭 한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생각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무조건 안 돼. 예. 그런 것보다는 준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좀 기회가 있었나요, 혹시? 열어두려고는 합니다. 당사자 그러려고. 분이어도요. 예. 음, 음, 음. 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의 좀 중심 주제인 부모님들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중군 같은 경우에 에, 부모님에게 나 요즘에 좋은 여자를 알게 됐고 또 연애 관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처럼 좋을러 해요.
우울러 뭐 한 10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정확히는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예상을만을 좀 해보자면요. 음, 아마 좀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선은 제 증상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거나 이 치료 부분에서요.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거나 하시지는 못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음, 음, 그런 와중에서 그런 부분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음, 염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어, 나 결혼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일반적으로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뭔가 어려워할 것 같다 하는 건 솔직한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우선 부모님이 보시기에 제 상태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워낙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셨을 테니까. 제가 얼마간의 안정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모습도 보셨겠지만, 안 좋은 모습을 보셨던 게 아마 더 크게 각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게 첫 번째 하나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의 살림을 꾸려간다 혹은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게 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적인 것도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이 아직 음, 안정화됐다고 스스로도 아마 저도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더 크게 느끼고 계실 거라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염려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음. 우리 나아간 군이 만약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또는 동료 지원과 훈련을 받다가 아주 좋은 그 여성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 뭔가 이제 그랬는데 아직은 내가 사겨 말아 하는 단계에서 부모님하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부모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제발 좀 연애 좀 그래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이제 모태솔로다 보니까 음, 부모님이 어, 그냥 좀 연애 좀 해보면 아, 좋겠다라는 말을 하실 때가 어, 있으셔가지고 당사자여도 그래도 일단 만나는 바라는 말씀은 하하, 드릴 수 있지 음. 일단 않을까. 만나보라. 어, 당연히 결혼까지 그건 너무 먼 얘기고요. 한번 음, 여자 한번 만나보긴 해봐라. 그래, 그래, 그건 아주 좋은 또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 KCG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부모님들은, 지금 뭐 네.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어머님 어떠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의 그 상대방 쪽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죠. 아, 우리 KC님의 어머님은 상대가 당사자이지만, 네. 크게 뭐 이렇게, 너를 믿는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네. 입장이었다는 거죠. 예. 어, 그리고 이제, 그러나, 우리 상대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좀, 반대하는 눈치다 하는 그런 걸 느낀 거네요. 반대 눈치 정도가 아니라 반대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랬을 때, 에, 어땠어요, 기분이? 어,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왜냐면 음, 그분의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당사자들 간에는 이거 이성으로 만나는 거는 안 음, 된다라고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어, 하지만 뭐 저한테 무례하게 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는, 굉장히 정중하게 저를 배려해 주시면서 음, 하셨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음. 근데 그거를 막상 들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한마디로. 그렇겠네. 굉장히 그렇겠네. 혹시 그분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거는 미처 생각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나중에 아, 돌아서서 음, 지금은 이제 겪어봤으니까 그 사람과 이렇게 겪어보니까 음, 음. 아, 그분의 부모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좀 되더라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는 거예요? 아, 어떤 부분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의 증상이 이렇게 이성 교제를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좋지가 않았던 거죠. 아, 예. 그, 그래서 음, 그 음, 부모님들이, 그분의 부모님들이 그걸 많이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 오히려 이성교제를 통해서 좀 더 안정이 되고 또 좋아지고 삶의 의욕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건강해지면 좋은데 네. 약간 예.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나 봐요. 예. 어, 그렇게 되면 또 걱정이 되지, 사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성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런 면에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네. 우리가 뭐 취업을 하게 됐다든가 또는 네. 어디 멀리 이사를 가게 됐다든가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또 그렇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특별히 누구나 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이제 조울러나 우울러들에게는 그런 좀 생물학적 취약성이 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여자분한테는 이성교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좀 스트레스 요인이 된 거네. 좋은 의미든 뭐 부정적이든 염려하는 것이든 그랬나 봐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음, 그래요. 어, 우리 예전에 우리 같이 이성교제 얘기할 때 중구는 좀 교제 경험이 좀 있다고 좀 그랬었어요. 그 내 네네. 기억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 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막 시속 뭐 160, 170 까지도 막 밟고 그 여자 태우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 상대방은 소위 조울러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 안조울러라는 말을 쓰더라고. 안조울러 또는 음, 비조울러 였을 거 아니,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그 후로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 여자하고? 그거 때문이라,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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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예. 그럼 우리 이 나아감 군 이제 서로 관심 갖고 하게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조울로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뭐 하는 것을 서로가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서로 장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 깊은 얘기도 낙인 찍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렇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어떤 약간 행동, 급발진적인 모습,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급발진까지도 사랑한다면 다 품어줘야겠죠. 음, 음, 네. 음, 음, 아무래도 사랑을 하는 거니까 음. 급발진해도 근데 이게 너무 막 오래 간다거나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게 좀 지치는 게 문제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그러니까 나는 포용을 해줄 수 있는데 그 계속 해결이 안 되고 하면 좀 그거는 스트레스고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급발진을 한다고 해도 저는 사랑을 하니 받아줘 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음, 그렇구나. 내가 오늘
사실 한 남성 을 이제 만났었는데 조울로인데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한 11년인가를 같이 살았다 그러더라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녀는 없고. 근데 이제 에, 상대가 우울러인 것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다가 우울러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자꾸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자기 와이프가 우울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사실 10년 정도를 이 케어했으면 그 대단한 남편이죠. 그렇죠? 어, 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좀 아픈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게 뭐 누구의 문제다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게 이제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성교제나 또는 결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중하자, 조심하자 뭐 하는 그러한 얘기고 부모의 입장으로 가게 되면 더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생각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 없어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론하기도. 반론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랑이란 국경도 넘고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계급도 넘어서고 인종도 넘어서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그, 조울러 커플이라고 해도, 이렇게 두 사람의 회복 탄력성이나 그런 회복 상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음, 일단은 둘 다 어느 정도는 돼야 이게 좀 그래도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케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교제했던 네. 여성하고 네. 를 볼 때에 에, 충분히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컨디션이 이렇게 좀 예. 보여지는 기간이 좀 충분했나요? 사실, 사귀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좀 그런 게 충분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예. 그게 음, 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음, 음, 어, 그 이성관계를 일찍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충분히 서로를 네. 알고, 네. 그런다가 그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네. 이거는 뭐 좋을로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일반 청년들, 나는 이제 대학생 청년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 뭐 45년 정도 해오고 있으니까 수많은 케이스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는 이성교제와 결혼까지 하려면 사계절은 지나봐야 된다. 봄, 여름, 겨울, 네. 가을, 가을, 겨울은 지나봐야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분명한 뜻을 정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곤 했는데 지금 케이시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약간 그 반성이 든다는 얘기네요. 반성도 좀 들고요. 음. 근데,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면, 그분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를 알아도 그래도 이성으로 만났을 것 같아요. 아, 예, 좋으니까. 예, 음, 예, 음, 좋으니까요. 콩깍지가 씌인 거죠. 네, 예. 그렇지. 아니, 그거는 뭐 상당히, 상당히 와닿는 얘기예요. 와닿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에,
나감군은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아. 얘기 맞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좋으면 뭐 급발진할 수도 있고 연약해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얘기죠. 그쵸? 네. 솔직히 근데 저는 예전부터 남자라면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념이 있어갖고. 음, 음, 음. 네. 거꾸로 네. 내가 그럴 때에 상대방이 나를 다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당사자 여성들은 또 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를 이해해주면 땡큐죠. 솔직히 저는 좀 저를 이겨주는 여성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네. 그렇죠. 다 바람은 그런 것 같은데. 예. 중구는 어떻게 좀 그런 점에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취약성과 또 연약할 때 모습이나 이런 것까지를 다 받아주는 여성을 원하긴 하는데 그런 여성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지만 희망을 버리진 않고 있고요. 예. 뭐 여성 상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까 나감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 음. 경우는 좀 티키타카가 잘 되는 좀 친구 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잘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게 단순한 이 티키타카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라면 저 또한 당사자라면 이제 이런 연약한 부분까지 티키타카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죠. 근데 그 상대방이 좋으려면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는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다운되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는 또는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예, 저 또한 스스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가지고 있고, 그렇죠. 하나 또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연약한 부분, 저의 연약한 부분, 또 이제 만나게 된다면 그분의 연약한 부분 또한 제가 성장하고 연단하는 기회나 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긴 하거든요. 쉽지 않은 어,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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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래서 케이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잠시 뭐 아직 어떤지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성 교제를 지금 이렇게 당사자랑 해보니까 좋은 점은 뭐예요? 어, 좋은 점은 이제 서로의 아픈 부분을 동병상련하는 그런 음, 이해가 있는 거는 좋아요. 그렇게. 그런 이해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여성 음. 같으면 내가 감히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게도 네, 되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런 거는 굉장히 크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기 예, 오픈이 잘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뭐 남녀 이성 교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 매력도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에, 그러면은, 어, 우리가 보통은 부모가 반대한다고 할 때 반대가 상대가 네 배우자가 저울로라면 안 돼. 꼭 그것만이 원인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내가 딸의 입장이든 뭐 아들의 입장이든 보게 되면은 네, 어, 뭐 예를 들면 딸을 가진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네, 아무래도 사위 될 사람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 직업이 뭐야? 네, 이 얘기는 어, 내 딸 굶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 하는 것을 묻는 예, 거잖아.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역량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에, 보는데 부모가 기대하는 경제적인 역량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의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아마 또 반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긴 하는데, 아유, 우리 한번 지금 우리 중위 이 소득, 거기 1년에, 우리 2023년도에 뭐 얼마라고 그랬죠? 229만 원이요. 월 229만 원. 네, 1인, 네. 가구일 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소득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내 딸을 데려갈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뭐 당연히 내 딸도 당연히 일을 해서 같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되게 부모의 마음이 예.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딸 가진 부모, 아들 가진 부모면은 그냥 중위소득 정도로 벌면은 그러니까 그 내 자식의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중위소득 정도 번다 그러면은 저는 크게 뭐 반대나 그런 건 안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예, 노력해서 한번 예, 일구어 가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상대가 좀 저울로야 또 우울로야 네, 현실적으로 그 중위소득의 수입을 일으키기는 만만치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하고 또는 그냥 좋으니까 안 돼.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할 것 같긴 한데 음.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의 부모님이 저를 반대하시는 거는 제가 농사일 하는 거는 때문은 아니라고는 하셨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아버님을 만나 뵀었어요. 만나 뵙고 얘기를 어, 했었어요. 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조울러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 음. 예, 뭐 제가 뭐 가진 게 변변치 않다거나 그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열려 있는 부모님. 예. 음. 근데 그게 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진심인 건가 아니면 그냥 뭔가 예의상 표면적으로 음. 하신 말씀인가까지는 제가 잘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고. 예. 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지금 이제 우리 예. K 씨가 청년 농부기 때문에 네. 에, 일반적으로 한국 여성 특히 뭐 수도권에서 도시 생활 중심으로 살아온 여성이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한다고는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농부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부분은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많이 달려 있죠. 그렇죠. 음. 예. 그리고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힘든 일을 안 시키고 싶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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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들어 준다고 해도 음, 쉬운 일만 시키지 뭐 음, 힘들고 막 어려운 일 안 시키고 싶죠. 음. 그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는데 네, 케이신유 같으면 그 여성이 네, 소위 짓고 농부의 삶에 대한 예. 농부의 와이프가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열려 있나요? 아직은 거기까지 잘 몰라요? 아직 거기까지는 좀 진전이 되지는 않았었고요. 아, 아, 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분과는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정리가 됐구나. 네, 음.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다면 어떤 걸까? 음, 도움이 되는 음. 말이라면, 케이씨. 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음, 부모님의 반대에 항상 맞닥뜨린다는 거는, 음, 어, 그거 같아요. 본질은 좋을러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이 돼 있느냐가 되게 아, 핵심인 것 예, 같아요. 음, 왜냐면 반대하시는 의견을 존중은 하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예, 예. 존중은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음, 살아가는 게 행복인데 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어느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 거기서 더 이상 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굳이 조언을 드리자면, 뭐 저도 지금 잘 완벽히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일단은 독립을 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여자든 같아요. 남자든 예, 예, 어, 양쪽 다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의 예, 이 자립, 네, 독립, 그런 것들이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이게 돼 있을 때에 또는 예, 할 자신이 있을 때에 네. 결혼이라는 게 가능하다. 그 얘기네요. 그죠? 아니, 결혼뿐만 아니라 이성 교제 요새도. 쪽에서도, 예,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긴 한데 정서적인 자립 있죠. 정서적. 부모님과의. 예, 그거에 좀 더 초점을 음, 두고 싶어요. 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네요. 어, 그리고 정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부모님들이 그거를 좀 뭐 독립을 일부러 안 시켜주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에, 뭔가 안정감이 안 보이니까 보호하게 네, 되고, 또 그런 그것을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필요로 또 하고 그런 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예, 참 그런 경우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이슈가 쉬운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도. 그쵸? 네. 음, 네. 준군이나 나강군은 어떻게 뭐라고 우리 케이씨님한테 위로의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세상에 여자 많습니다. 아, 와, 45명 있어요, 정답입니다. 45명. 세상에 여자 많다. 정답입니다, 저게. 예. 그다음에 또 준거는 이미 뭐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음. 예, 예, 아, 근데 저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게 음, 제가 진짜 정말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 나름 최선을 정말 다해봤거든요. 예, 예, 예. 정말 최선을 다해보니까 음, 그냥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 미련도 오, 없어지고 상대에 음, 대한 원망조차도 없어지고 오, 그냥 음, 아쉬운 것도 없어지고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 음. 생각밖에 안 남더라고요. 아, 멋있어요, 우리 케이씨. 이렇게 쿨한 남자 나 처음 봐. 그거 쉬운 거 아닌데. 준건 이거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쵸? 맞습니다. 예. 대단한데. 예. 나아간 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번 언젠가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좀 헤어지더라도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 얘기인가 봐. 예, 아유, 그래요. 참,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 케이씨님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케이씨님에 대해서 매력을 갖고, 어, 우리 딸하고 좀 만나게 해줘요. 이런,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열려 있어요? 그런 케이씨님? 뭐, 예, 요즘엔 뭐,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 음, 예, 그래요.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삽니다. 열어두고. 음. 그래요. 아유, 뭐, 우리가 더 이 주제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만 일단 얘기했지만, 자녀의 문제도 또, 있어요. 우선은, 뭐, 우리 큰아이가 이제, 뭐, 작은아이도 다 조울로기 때문에 다 자기 결혼을 해서, 이제, 지금 큰아이는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에, 한쪽이 이 조울로이거나 우울로일 경우에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게 유전병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있는 병이니까 이게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일반 부부에 비해서 어, 어떤 이런 질환, 정신질환 쪽으로 걸릴 가능성이 7배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유병률 해가지고 성인이 평생 동안에 뭐 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한 1%로 봐요. 그러면 이 한쪽이 그런 경우에는 7%가 되는 거지. 그러면 사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이라고 하는 거는 뭐 또 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두 사람이 같이 조울러나 우울러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7%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뭐 2, 30%로 늘어나거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그 점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조울러들끼리나 뭐 이런 좀 사람들이 순수하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서 나는 우리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절대 피임, 그것을 아주 준수하고 대신 뭐 입양을 하겠다라든가 뭐 등등 이제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물론 입양 문제도 또 좀 단순치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내다보는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정말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내가 어, 올해 연말에 또는 내년 초 정도에 주례를 부탁받았어요. 둘 다 조울러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받고는 요청받고는 어, 중요한 조건이 있다. 하고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거 당연히 그거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사계절 정도가 좀 지나면서 서로 확인하면서 하게 되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서로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이 크리스찬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좀 언약적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 이성교제 하다가 데이트하다가 결혼까지도 한다면 사실상 약혼이거든요. 심정적으로는 서로가. 그러면은 그 얘기는 그 일종의 카비넌트, 언약,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게 없으면 난 결혼 주례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 조울러인데
좀 아름다운 카풀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정말 사랑하는 걸 느끼고 또 좋은 그런 그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나는 뭐 유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 하더라도 나는 또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어, 이제 현대 의학이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알게 된다든가 등등 그럴 가능성은 너무 많다. 그리고 어, 그러니까 약도 얼마든지 좋은 약들이 또 많이 개발될 거고, 그 때문에 너무 어, 유전적인 그런 부분에 염려해가지고 뭐 그럴 문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더 많은 대화를 좀 듣고 나누고 싶긴 한데 요 정도에서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한마디씩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군.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예, 뭐가 열려 있어요? 어떤 마음도 열려 있고 기회도 열려 어, 있습니다. 그 좋은 여성한테 연락 오기를 열려 있다는 얘기 같이 들려. 좋습니다. 근데 나아간 군은 아, 모르겠습니다, 야네. 예, 그렇죠. 지금 어,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죠. 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있죠? 예, 네.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면 또 좋은 그 여성을 만나겠죠. 네, 예. 또 우리 케이시 님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 네, 삶의 본질은 행복이니까요.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랑 사랑을 하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케이시 님도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그 만남을 또 갖고 행복한 결혼까지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을 때 유익한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어,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